지난해 말 세종시에도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올 들어 굵직굵직한 문화공연 행사들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품격 문화 행사에 갈증을 느꼈던 세종 시민들에겐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가 많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표는 한정되다 보니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선착순 예매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다양한 정말 굵직한 그런 사업들, 문화 공연 행사들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어요.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매를 시작해서 모두 6분 이내에 전석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발레갈라는 공연 시작 5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현장 티켓을 선착순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방식 때문에 시민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야 되는 어떤 약간 전통적 방식의 추첨제가 오르냐 선착순이 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평의 문제거든요. 최근에 세종시 문화재단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다양한 정말 굵직한 그런 사업들, 문화 공연 행사들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어요. 주로 어떤 사업들이 그동안 있었죠? 지난 1월에 이제 문화재단 창립 기념 공연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 피아니스트죠. 그 백건우 씨의 그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이 이제 포문을 열었고요. 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2월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가족음악회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3월에는 금난세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국립발레단의 발레갈라 공연이 진행이 됐고요. 대부분 이제 그 수준 높은 공연이고 무료 티켓 배부 방식이어서 시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대단히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번 달 처음 개설한 연민락 아카데미라고 있거든요. 그 아카데미에는 초대 순서로 EBS 역사 강사로 잘 알려져 있죠. 설민석 씨가 이제 강좌에 나서면서 또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왔었습니다. 공연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뭐 내노라 하는 그런 공연인 것 같은데 예매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창립기념 백건우 리사이틀과 국립발레단 발레갈라는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매를 시작해서 모두 6분 이내에 전석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프라인의 보완 수단으로 그 전화 예매를 마련을 했는데 역시 30분 만에 끝났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3월에 금난세 음악회는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 티켓으로 나눠줬고요. 또 오는 18일 날 열리는 그 발레갈라는 공연 시작 5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현장 티켓을 선착순으로 별도 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 예매 또는 뭐 현장 전화 예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들이 지금 다 선착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줄 세우기 논란이 결국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일부 설민석 그 유명 강사 설민석 강의에서도 뭐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설민석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방식을 잠깐 그 진석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예매를 딱 시작해서 2분 만에 티켓이 매진이 됐어요. 2분. 예.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직장인들 대부분 보면 9시에 출근하면 뭐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준비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매를 빨리 클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여유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 강좌를 듣고 싶었어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사람들이 티켓을 예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평일 오전 11시에 강좌가 준비돼 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 예매만 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도 있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그 나머지 표에 대한 그 현장 예매를 또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방식 때문에 시민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야 되는 어떤 약간 전통적 방식의 그런 표 예매가 좀 문제시 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사람들은 줄을 서기도 하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렇죠.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춘희 뭐 시장님과 뭐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그다음에 최규진 교육감이 어떤 부인을 동반해서 또는 이제 딸을 동반해서 거기에 이제 초대권을 받고 무료로 입장했다는 부분에서 뭐 가족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데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표를 얻으러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좀 부정적 시각도 일부 나타나서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 논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꼭 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기관장의 어떤 그 초청 여부가 이게 과연 비난받을 일이고 비판받을 일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자칫 제가 이춘희 시장을 뭐 대변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논란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관장이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어떤 도덕적인 어떤 해이라든지 또 어떤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네. 제가 그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논란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선착순 예매라는 부분의 방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시민들을 자꾸 줄 세우게 만들고 그다음 9시에 소위 딴짓을 해야 되잖아요. 딱 직장에 출근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계속 해보면서 클릭을 막 해야 된다는 거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가장 컸는데 시민들은 그런 공을 드리고 있는데 단체장들 당연히 초청해서 오는 건 맞는데 딸이랑 부인까지 동반해서 한 부분들이 같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서 동반으로 겹쳤던 과정들이었죠. 그래서 그게 뭐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의 논란이 빚어졌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반 네. 시민들은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매하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예.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뭐 부인과 딸까지 뭐 동석을 해가지고 앉았으니 네네. 일부 시민들은 비판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물론 이거를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뭐 법과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가령 이춘희 시장이 예. 이제 표를 이게 보고 싶어하는 그 관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표를 막 수십 장씩 이렇게 미리 빼돌렸다가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그 표를 나눠줬다. 이게 발각이 됐다. 들통이 났다.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거고 시민들한테도 이 공개 사과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시민들과 같이 어우러진다는 차원에서 갔는데 그거를 어떤 그 선착순 방식과 대비해서 그걸 하나의 뭐 비난의 대상으로 또 비판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건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시장님이 분명히 또 지난주 정례 브리핑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시각들도 있으니 앞으로 어떤 소외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초대석을 많이 발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키워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선착순 예매의 줄 세우기에 대한 문제가 좀 문제다.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오해하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기왕에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예. 그럼 이희택 기자께서는 네. 지금의 현재 뭐 줄서기 또 선착순 예매로 진행되고 있는 이 방식을 예. 어떤 방식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제 선착순 예매라는 것은 이제 그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기획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그 세종시에 지금 문화공연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대전의 문화예술의 전당은 거의 1,500석 이런 규모의 대강당도 있고 그런 공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 세종시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유료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제도적 정착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줄 세우기가 자꾸 나타나니까 과도기적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좀 다른 차원일 수 있는데 그 2년 전에 그 주말 농장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 새롭게 세종 시민들이 여기 정착을 하고 뭔가 텃밭을 가꾸고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하는 그런 문화로서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근데 아무래도 농장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수요가 몰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도입했던 방식이 바로 선착순이었어요. 이게 선착순을 하다 보니까 선착순 예매를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 추첨제로 하자. 예를 들면 아파트 청약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원하는 사람들 다 신청해라. 그리고 그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중에서 이 예매권을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선발하겠다는 형태로 해가지고 주말농장 그렇게 돌렸고 그래서 이제 큰 문제 없이 이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아트센터가 2019년에 생기면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줄 세우기 하는 것보다는 추첨제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나 이제 시간을 정해두고 추첨을 통해서 그 네네. 인원만큼을 뽑자. 이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얘기하는 건 사실 추첨제가 오르냐 선착순이 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공평의 문제거든요. 네. 공평의 문제인데 우리 이 기자님 지금 뭐 주말농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주말농장하고 이 문화관람은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 일회성이에요. 근데 주말농장은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착순을 하든 어떤 추첨제를 하든 희망하고 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수치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에서 떨어진 사람은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근데 이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저는 선착순을 선호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저도 먼저 전제를 하자면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선착순을 하게 되면 실제 사람들이 그 오픈에 맞춰서 먼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줄 서서 기다리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만큼 간절하다고 봅니다. 그걸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근데 추천 방식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반드시 볼 사람, 또 볼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넣어볼까, 되면 볼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 추첨제에 넣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돼서 그 추첨제 방식으로 해서 뽑힌 사람들이 그 공연장에 가서 직접 관람을 하고 거기에 만족을 느낀다면은 당연히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추첨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료 공연이고 시에서도 어렵게 가져온 공연인데 추첨제를 하고 났더니 객석이 텅텅 빈다면 이건 오히려 또 더 큰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기자님 말씀도 다 틀렸다고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또 예. 그렇다고 또 제 주장이 다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이춘희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일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배포, 네. 또 일부는 또 뭐 그 선착순하고 네. 또 일부는 이렇게 추첨제를 해서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말고 정말 그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기자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절충안이죠. 네. 저도 저도 추첨제라는 네. 것은 하나의 아닌 것이고. 그렇죠. 다만 이제 네. 선착순의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공연장을 두 번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있고 또 이번 과정에 또 드러난 건 뭐냐면 그 발레갈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안표상까지도 등장해서 이제 인터넷 그 저희 커뮤니티에 그 글들이 올라오게 됐단 말이죠. 줄을 서서 그 현장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물론 100% 근절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추첨제라는 것 자체는 아까도 이제 간절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9시에서 9시 6분에 예비가 다 끝나버리는데 그 당시에 회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다는 것에 대한 어떤 문화 공연은 향유의 기회가 넓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선착순이라는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최진석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선착순에 대한 부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 추첨제라는 부분이 다양하게 공존을 하면서 뭔가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 공통된 의견 아니겠습니까? 예. 같이 결론을 내시죠. 일부는 그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배포, 네네네. 또 네. 이 어떤 이 간절한 사람들을 예. 위한 예. 선착순. 근데 저희가 하면 이춘희 시장이 받아들이는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냥 받아들일까요? 우리끼리만 결론 내고 또 혹시 압니까 이춘희 시장이 이거 보고 쟤들 말이 맞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사전 토론을 좀 했었는데 최인석 기자님은 선착순에 좀 강했고 제가 추첨제에 네. 좀 강했어요. 근데 이제 토론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절충안이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이렇게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물론 아주 좋은 프로네요. 물론 네, 저희가 이런 절충하는 의견을 거네요. 뭐 무조건 반영되는 거는 아니겠으나 그렇죠. 어쨌든 뭐 네. 사회적 약자를 네, 우선 네. 배려를 하되 네네. 뭐 추첨제나 이제 선착순제 같은 거는 뭐 혼용을 할 네. 필요도 있을 것도 네. 같고요. 뭐. 좋은 방법이 예, 나올 그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공연이 무료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의 더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예. 뭐 지금 당장은 이제 아직 세종시에 굉장히 문화가 이제 그동안 별로 없었고 이제 했으니까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겠지만 네. 향후에는 좀 무료나 이제 유료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전환이라 뭐 그런 필요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저는 이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시민들의 그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어떤 문화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고 이게 정말 좋은 공연 같은 경우 아까 우리도 뭐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 백건우 리사이틀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그 반향을 일으키고 막 서로 보려고 하는 공연이거든요. 근데 이런 진짜 굉장히 특별한 공연을 세종 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거 참 이게 축복이고 행복이기도 한데 그래서 뭐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료 공연이라서가 좋은 게 아니라 공연의 어떤 퀄리티를 더 높여서 또 비용을 좀 더 내더라도 좋은 공연을 들여오는 게 시민들을 위한 어떤 좋은 그 시정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렇게 지금 그 공연 예매의 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세종시가 갖고 있는 공연장 인프라의 부족이거든요. 지금 최대가 최근에 이제 그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이 700석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치원업에 있는 그 문화예술회관도 약 70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천석이 안 되나요? 천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딜레마는 이제 아트센터가 이제 1,500석 규모였나? 1,200석이죠. 1,200석으로 이제 2019년에 들어서기까지 아직도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고 오히려 한술동에 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1,020석까지 가능한 공연장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또 거기에 또 어떤 공연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또 특혜 논란이 될 수 있어서 거기는 또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좀 딜레마적인 상황들. 좀 공연들이 그 아까 이제 수준 높은 공연 최순석 기자 말씀한 대로 좀 이루어지려면 빨리 인프라가 좀 확충이 돼야지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